자, 부동산의 이중매매입니다. 자, 매도인의 죄책, 사기죄, 횡령죄 여부는 봤고요. 자, 그럼 배임죄 여부를 보도록 합니다. 자,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매도인의 등기 협력 의무는 타인 사무가 되는데, 자, 문제는 언제부터 이 등기 협력 의무가 발생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노트를 다시 한번 펴봅니다. 제가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이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그쵸? 언제든지 내가 받은 금액의 액수를 얹혀서 다시 돌려주고 계약을 파기시키면 된다고 했고, 계약금만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어떤 권리 의무가 없다 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지를 않습니다. 이 금액의 매가의 절반 금액이 들어왔을 때 그때 그것이 중도금 받는다 그랬죠. 이 중도금 받았을 때에 비로소 갑은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중도금 받았다는 부분, 이 부분을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자, 그래서 밑에 적어놨죠. 타인 사무 처리자인 배임제의 주체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을 제가 시건 순서대로 밑에다 그려놨어요. 자, 보세요. 밑에서 보시면, 자, 을로부터 갑이 계약금 받았다. 그쵸? 그리고 또 을로부터 갑이 중도금을 받았다. 중도금을 받거나 뭐 잔금 받거나, 그렇죠? 중도금 이상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받은 부분은 X 거버릴게요. 중도금 받았을 때를 동그라미 쳐볼게요. 이때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그리고 이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받았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병이 등장하게 됩니다. 병이 나타나서 역시 똑같은 절차대로 병이 갑에게 계약금을 줘요. 그렇죠? 계약금 주고 그 다음에 중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이런 순서를 하겠죠? 자, 똑같습니다. 갑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받았을 때는 똑같아요. 이 을과의 관계 마찬가지로 갑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받았을 때는 갑이 뭐 병에게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는 신분이 생겨나지도 않고, 갑이 병으로부터 계약금 받았다라고 했을 때는 을에 대한 배임죄의 착수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약금 갖고는 어떠한 뭐 죄책이라든지 신분관계 형성되지는 않습니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이 중도금 받았을 때, 중도금 받았을 때 이게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을에게 분명히 등기를 넘겨줘야 할 타인 사무 처리자는 신분이 생겨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또 갑이 병으로부터 또 중도금 이상을 받게 되는 것은 이때는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시작되었다. 배임죄 실행의 착수가 시작되었다라는 거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갑이 병에게 등기를 넘겨주었을 때에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가. 그렇죠? 이전 등기를 경계해줬을 때 배임죄는 완전히 끝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라는 거 하는 부분을 봐주시면 되겠는데,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병으로부터 갑이 계약금 받았을 때는 어떠한 신분도 생겨나지 않고 배임죄의 착수라고도 보지 않는다. 그렇죠? 중도금 이상 받았을 때에 배임죄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 등을 격려해주게 되면 배임죄는 끝난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중도금이에요. 중도금. 아시겠습니까? 중도금 받았을 때, 여기 중도금 받았을 때에 타인 사무 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되고, 중도금 받았을 때에 배임죄는 착수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됐어요. 자, 근데요, 여기서 이 부분, 뭐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되네, 뭐 배임죄의 착수가 되고 배임죄의 기수가 되네 라고 하는 부분은, 이 이중매매라고 하는 부분이 이 계약 자체가 유효해야 돼. 유효했을 때 뭐 타인 사무 처리자라든지 배임죄 착수네 기수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것이지, 이 계약 자체가 제1차 계약 자체가 이 계약 자체가 유효가 아니라 무효라고 한다면 1차 계약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라는 법리도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중매매라는 법리가 생겨나려면 1차 계약 자체가 법적으로 유효할 것,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됐습니까? 됐어요. 자, 됐고. 자, 그러면 여기까지를 한번 볼게요. 자,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언제부터 등기 협력 의무가 발생하느냐라고 했을 때 요 계약금만 받았을 때는 배임죄가 신분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금 갖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밑에 보시게 되면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을 받거나 중도금과 잔금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어쨌든 잔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도금 이상을 받게 되었을 때에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요 예에다가 체크 한번 해볼까요? 중도금 받았는데 중도금 받은 이후에 제2 매수인에게 이중매매를 해준다든지 등기를 격려해준다든지 등기라든지 뭐 가등기 전세권 상관없습니다. 뭐 이전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 전세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상관없어요. 이걸 다 해주게 되면 배임죄는 끝나게 되는 거예요. 배임죄는 시작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말씀드렸듯이 이중매매라는 법리가 생겨나려면 제1차 매매에 의한 유효할 것이 전제 조건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중도금 수령했다 할지라도 이 제1차 계약 매매 자체가 선량한 풍속에 반한다든지 무효란 말이에요. 무효. 1차 계약이 선량 풍속에 반한다면 그것이 무효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중매매 법리란 말이 생겨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또 통정 허위 표시라든지 법적으로 다 무효입니다. 민법에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 무효이다.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 둘, 세 가지. 요 세 가지일 때는 이게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 협력 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이중매매란 법리가 생겨나지도 않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죄의 법리는 나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판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볼게요. 다음 쭉쭉 넘어가 보면 OX 판례 한번 가볼게요.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시게 되면 배임죄가 안 되는 법은 나와 있지? 그래서 1번 부분에서 계약금만 세무치시고 안 된다. 계약금만을 받았을 때는 여기 아니네요. 여기 일단 아니네요. 일단 여기 말고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 통정 나와 있지? 통정 허위 표시. 법적으로 민법상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라는 법리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쵸?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팔면 안 되잖아요. 법적으로 무효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배임죄 할 때 배웠잖아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밑에 이중매매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매매 대금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했는데 해제가 되자 바로 처분했을 때 전부 다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그 거래 행위들입니다. 확정적 무효, 그렇죠? 확정적 무효이기 때문에 이중매매라는 법리가 발생하지도 않는다. 이거 배임죄 할 때 한번 했을 거예요. 또 여기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것은 원래 농지라고 하는 건 뭐죠? 농지라고 하는 것은 농사 짓는 사람이 전답을 사고 팔 수 있는 거잖아요. 농사를 짓지 않은 투기꾼들이 와서 땅을 사고 팔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지법상 다 무효입니다. 무효이기 때문에 이자가 땅을 뭐 사고 팔다라고 했을 때 이중매매라고 했다 하더라도 이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이중양도했다 할지라도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자형할 의사가 없었던 매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농지법상 무효라고요.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중매매라는 법리도 생겨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봤던 거예요. 그렇죠? 자, 페이지 한번 가봅니다. 자, 했고. 자, 그리고 여기 중도금 받았을 때, 그쵸? 중도금 받았을 때 주체가 된다. 라고 하는 판례가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어요. 주체가 되려면 계약금 갖고는 안 되고 중도금 동그라미. 그쵸?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중도금 동그라미. 중도금 받아야지 밑에 타인 사무처리자가 된다. 그쵸? 또 밑에 보시게 되면 중도금을 받든 또는 중도금 대신에 중도금과 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로 무슨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된 단계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중도금 동그라미. 그쵸? 그런 형태라고 한다면 역시 배임죄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됐네요. 그리고 이 판례도 배임죄 할 때 나왔던 판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라고 했지? 허가를 안 내줍니다. 토지거래 구역으로 묶여버리게 되면 관할관청에서 허가를 안 내준다고요.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 그치? 허가를 내야지, 허가를 받아야지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허가 자체를 안 내준단 말입니다. 허가를 내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담당 공무원이 뭐 뇌물을 먹었든지 뭘 먹었든지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감내하면서 이거 허가를 못 내준단 말이에요. 자,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는 어떤 효력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물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를 말하는 것이고 채권적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약금 중도금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 자체가 다 무효야. 무효.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다. 내자라는 거 하는 부분이 이 규제구역으로 묶여버리면 거래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허가를 안 내주고요. 허가를 받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 자체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않기 때문에 배임죄라고 하는 법리도 생겨나지 않는다. 자,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시면 갑과 을은 그쵸?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매도하였다. 중도금까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딴 사람에게 등기를 넘겨줬다 그랬지? 마치 이것이 이중매매 법리 같잖아요. 이중매매 같은데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를 사고 팔았다라고 했을 때는 이 자체가 다 무효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을의 토지를 벽에 매도하였고 다 무효야. 계약금 중도금 받은 거 다 무효. 등기해준 거 다 무효이기 때문에 따라서 배임죄라 타인 사무처리자는 신분도 생겨나지 않고 손해 발생의 위험, 그쵸? 등기 넘어가는 다 무효 자체가 무효이기 때문에 배임죄 자체가 성립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판례는 많이 나왔던 판례예요. 자, 그런 얘기고 밑에 보시면 중도금 나와야지 중도금 받아야지만 빨간색으로 받아야지만 타인 사무처리자라는 신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다. 여기 중도금 동그라미 그렇죠? 다 똑같은 동그라미 마찬가지입니다. 중도금 얘기고 밑에도 보시면 매도인이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전에 제3자로부터 그렇죠? 제3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그 담보로 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이 기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수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 부분은 앞에서 이 부분입니다. 도표를 가보시면 4번, 5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착수시기는 언제다? 이 매수인, 후 매수인이죠. 후 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 받았을 때. 기수시는 후 매수인에게 등기를 해주었을 때. 그렇죠? 이전 등기라고 했지만 이전 등기 앞에서 말했던 가등기, 전세권 등기, 근저당권 설정 등기 다 마찬가지야. 등기를 해주게 되면 격려해주면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그 판례가 여기죠. 여기. 그래서 매수인 앞으로 이전 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에 그 말은 뭐야? 중도금을 다 받고 중도금 받고 등기를 쳐줘야 되는데 등기를 치지 않고 제3자에게 돈을 빌리고 그자 앞으로 등기를 해줬을 때는 배임죄가 기수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5번 판례도 협력할 의무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죠? 이것은 중도금 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은 뭐다? 중도금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래야 협력할 의무가 있는 자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 앞으로 여기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거예요. 기수. 배임죄 기수. 여기도 중도금이죠? 중도금입니다. 여기도 중도금이죠? 그렇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 제3자에게 이중 양도하고 중도금 받게 되면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받게 되면 여기서 이제 착수가 되는 거예요. 배임죄 착수. 착수가 되는 것이고 나와있지 착수가 된다는 말 나와 있고 등기 건물을 인도하면 기수가 되는 거지. 그쵸? 그런 얘기입니다. 자, 중도금 가름에서 뭘 받았다는 거야? 여기서 보시면 서류를 모두 받았다는 겁니다. 그랬다면 쌤쌤이란 말. 이거나 매한가지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밑에 중도금 받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3자에게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여기서 기수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 똑같죠? 여기도 보시면 중도금 동그라미. 그렇죠? 또 보시면 밑에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가 무슨 말이야? 중도금 받은 자가 그렇지? 계약 내용에 따라 등기를 격려하기 이전에 제3자에게 역시 등기를 맞춰주었다면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다. 매도인이 자 여기서 보세요. 일단 끊어보세요. 그리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맞춰주었다 할지라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이제 1차 매수인이야. 1차 매수인에게 가등기를 미리 맞춰줘 순위보존적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맞춰줬다 할지라도 똑같아. 이 부분은 배임죄 여부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은 그렇지? 여기 변경된다고 할 수 없다는 말은 역시 배임죄가 되는 거구나 이런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야. 노트 보세요. 노트. 여기 보시면 자 여기 갑이 있고 을이 있잖아요. 중도금 이렇게 받았잖아요. 근데 받고 나서 이 건물에다가 을이 가등기를 격려해놨어요. 이 건물에다가 가등기를 순위보존적 효력이 있는 가등기를 을이 1순위자로 이렇게 미리 가등기를 격려해 주었다 하더라도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주지 않고 이렇게 병에 등기를 경유해 주었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을에 대해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됐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요. 요 8번이 아주 출제가 잘 됩니다. 최근에는. 어떤 시험에서 다 나왔어. 그래서 이 판례를 꼭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9번 볼까요? 9번을 보시면 자, 매도인이 명인 방법도 실시하지 아니한 채 이미 매도한 임목이네요. 이미 매도한 임목인데 그 임목을 포함한 임야를 다른 곳에 매도하고 등기를 해줬다는 거지. 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목하면 임목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 팔았어요. 누군가한테 임야를 팔았어.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등기를 안 해줬어. 안 해줬는데 그 돈 준 자가 아닌 그 다른 자에게 제3자에게 팔고 그 자 앞으로 등기를 맞춰줬다고 한다면 처음에 나한테 이 임야를 나한테 산 사람 있잖아. 그 사람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단 말은 명인 방법을 해야지 소유권 넘어갑니다. 이 임목 같은 경우는. 임목이 나무잖아. 나무. 살아있는 나무. 살아있는 나무도 등기를 해주려고 한다면 그냥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비싼 좋은 고가의 나무 같은 경우는 이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 그것도 뭐 우리 흔히 길가에 보는 아무런 나무들은 등기도 없는 그런 것들은 그냥 누가 파가도 뭐라 안 그래요. 뭐라 안 그러지만 고가 수천만 원짜리 고가인 그 나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그런 나무는 다 그게 있어. 그게 그 임목 등기라고 해가지고 비슷한 그 우리가 토지나 건물도 등기가 있듯이 나무 같은 경우도 고가의 나무 같은 경우는 명인 방법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걸 해줘야지 소유권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돈은 받았지만 명인 방법을 실시하지 않았단 말은 등기가 안 넘어갔다는 거야. 안 넘어갔는데 마치 누군가 값을 더 준다 하니까 그 자에게 돈 받고 명인 방법 해주는 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최초의 돈 준 자에게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협력할 의무가 있다는 말은 아하 중도금 이상은 받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3자 앞으로 등기를 해주게 되면 배임죄가 되는 것이다. 그쵸? 기수가 됩니다. 훗날 그것이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그쵸? 이것은 우리 총론 시간에 중지 미수할 때 다 배웠지? 그치? 미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기수에 하등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11번. 자, 2차 매수인 앞으로 그쵸? 이전 등기를 마쳤다면 기수가 되는 거죠. 여기서 기수가 됩니다. 여기서 기수가 된다. 이것이 훗날 등기가 말소되었다 할지라도 똑같다. 똑같다. 이 두 가지는 중지미수할 때 많이 나왔던 판례입니다. 자, 그렇고 밑에 계약금만 받은 것 갖고는 타인 사무가 안 된다. 다 했어요. 그쵸? 다 했습니다. 다 세무 쳐볼게요. 됐고. 자, 이 9번도 중요하죠? 9번도 한번 볼게요. 별표 쳐보세요. 이건 뭐야? 9번은? 자, 여기 밑에 그림에서 이거 보세요. 갑이 을로부터 계약금 받았다라고 했을 때 타인 사무가 안 된다 했습니다. 중도금 받아야지 타인 사무가 된다 했죠. 그리고 갑이 병으로부터 받은 것도 배임죄 착수는 아니고 갑이 병으로부터 중도미상 받아야지 잘 봐요. 중도미상 받아야지 뭐가 된다고요? 착수가 된다. 착수가 된다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 등기를 해줬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된다고요. 기수가 된다 했지. 그 기수가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기수가 된다는 말은 여기 중도금 받았으니까 이 신분 때문에 지금 쭉 와서 지금 배임죄 기수가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그쵸? 자, 봐요. 여기서 보시면 갑이 병으로부터 중도금 받았을 때 착수가 된다고 했지. 여기서 이 그림처럼 타인 사무 처리자가 된단 말을 안 했잖아. 이 말이 아니잖아. 그치? 타인 사무처는 신분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중도금 받으면 착수가 된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봐봐요. 여기서 자 봐요.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받았잖아요. 또 갑이 병으로부터 이렇게 중도금 받았어요. 지금 이 갑이란 사람이 이 을로부터 중도금 받고 병으로부터 중도금 받은 거야. 양쪽 다 받은 거야. 다 받았을 때 여기서 갑이 이렇게 병에 등기를 해주면 배임죄 된다 했죠? 근데 이렇게 등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초로 을로부터 돈을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갑이 병에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을에게 해줬을 때 이것은 나한테도 중도금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안 해주고 을에게 해주네? 그럼 이 사람이 가만 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송을 걸어버리는 거야. 너 이놈아 나한테 중도금 받아봤고 왜 나한테 등기를 해주지 않고 왜 저한테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화가 나니까 갑에 대해서 배임죄를 확 걸어버린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배임죄를 걸어버렸는데 배임죄가 안 된다는 거야. 왜? 갑이 병으로부터 배임죄 중도금 받은 것은 타인 사무 처리하는 신분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착수라고 얘기했지. 내가 언제 여기서 타인 사무 처리하는 얘기를 했습니까? 타인 사무를 여기서 생겨나는 최초로 나한테 돈을 준 자에게 타인 사무 처리한 신분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지, 두 번째 놈에게 받은 것은 타인 사무 처리한 신분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착수가 되는 거예요. 착수가. 그래서 갑이란 사람이 중도금을 병으로부터 받았다 하더랄지라도 이 사람이 등기를 해주지 않고 원래 최초의자에게 해준 것은 뭐다?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의무를 다한 것뿐이다. 본래의 의무를 다한 것뿐. 만약에 그래서 이 갑이 최초의자에게 등기해준 것은 병에 대한 배임죄는 되지 않겠지만, 만약 너가 나한테 돈 받고 장난친 것으로 그럴 목적으로 해줬다면 넌 나한테 사기친 거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갑이 만약에 소송을 걸려고 한다면 배임죄를 걸 것이 아니라 사기죄를 걸어봐야 돼. 사기죄로. 그러면 사기죄는 들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있지.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최초의자에게 을에게 해줬다고 한다면 그때는 배임죄는 되지 않겠지만 사기죄 될 여지는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기 나와있지 선택적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선택적이란 말은 갑이란 사람이 병에게 등기를 해줄지 을에게 해줄지는 네 마음이야. 네 마음이 선택이란 말. 네가 양쪽에 돈 다 받았지? 을로부터도 받았고 나한테도 받았지? 그래 두 사람부터 돈을 다 받았다 했을 때 네가 을에게 해줄지 병에게 해줄지 네 마음이지만 만약에 둘로부터 돈 다 받고 병에게 해줬다면 이 을에 대한 관계에서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병에게 해주지 않고 을에게 해줬다면 이 사람으로부터는 사기죄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현실 세계에서 양쪽 여러 사람부터 돈 받지 말아요. 그렇게 돈 주는 대로 막 받다가는 누구로부터 고소를 당해도 고소를 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금은 몰라도 중도금 받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잘 봐두시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이 바로 교재에 나와 있죠. 교재를 보시게 되면 이 부분입니다. 매도인이 이중물에 매도했을 때 매도인이 선매수인이 누구야? 선매수인이 제1매수인이야. 최초 나한테 돈 준 사람, 그쵸? 그 사람에게 등기를 했다 했을 때 후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무이배는 아니다. 그 말은 배임죄는 되지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이해되시겠어요? 그게 바로 여기 보시게 되면 사실관계 나와 있죠. 아파트 건축 분양회사가 분양자들에게 이전 등기를 격려하지 아니한 채 분양 전 금융기관과 계약에 따라서 등기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것이 제1매수인이구나. 그쵸?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배임죄가 되질 않는다. 그쵸? 여기서 요 선매수인 세무치시고 분양 전 금융기관 세무치시고 이 사람이 제1차 매수인입니다. 에게 해준 것은 배임죄가 되진 않는다. 이해되시겠어요? 특히 1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사실관계는 잘 안 나왔는데 사실관계도 출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같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가 앞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 여기란 말이에요. 그쵸? 6번 선의의 아니죠. 여기 후매수인 선의의 후매수인이 누구였어?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이 사실관계에서 누구죠? 병이지 병. 그치? 병이란 말이. 병인데 선이란 말은 제1차 매수인이 몰랐단 말이에요. 자기 말고 자기보다 먼저 돈을 준 제1 매수인이 있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게 선이야. 악의가 아니고. 그치? 자, 그래서 기억본 보시게 되면 매도인이 선매수인 을에게 등기를 해줬다라고 했을 때는 최초의 자신의 본래 의미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것은 후 매수인의 관계에서는 배임죄는 되지 않는다. 그치? 타인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자에 대해서는 배임죄는 되지 않겠지만
처음부터 나한테 후매수인 나한테 금전 편취할 목적으로 다가와서 삥 뜯어간 것이라면 사기 젠틀레지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것도 기출된 적이 있어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합니다.